뭔가 또 하나의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방금 그래픽 보여드렸는데요. 그 징계 결정문을 바꾸고 또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꾼 부분이 뭐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예를 들어 이게 법 판결문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친 거거든요. 우리 법조인인 장현주 변호사님, 이분은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걸 재판에 비유해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판결문 자체를 정정한 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오탈자를 뭐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 작성자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변경되는 것인데, 사실 제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을 빌미 삼아서 법적인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결론을 제명으로 정해놓고 이 사실관계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 결정문도 이렇게 정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이제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 흠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또 넘어서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절차적으로,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결정문이 수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까지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춰가려는 의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마치 뭐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화의 제스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 유화의 제스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죠. 결국 이 부분은 지도부 또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이 윤리위의 이 제명이라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재심 기간을 보장해주지 않게 되면 당연히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겠고, 이런 절차적인 흠결을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